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짱박사 경제학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주제죠? 오늘은 소고기 수출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저와 함께 아주 그냥 뿌리까지 뽑아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부가 우리 기업들 수출 많이 하라고 돈을 막 지원해 준대요. 언뜻 들으면 당연히 나라 경제에 좋은 일 아니요? 싶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바로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요,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개념을 쌓아 올려볼 겁니다. 수출 보조금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이걸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회 전체의 이익과 손해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마지막 핵심 정리까지 꼭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스텝부터 가보죠. 도대체 수출 보조금, 이게 뭘까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말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우리 기업이 물건 한 개를 해외에 팔 때마다, 즉 수출할 때마다 S만큼의 보너스, 일종의 경력금을 주는 거예요. 수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자, 이거 받으시고 힘내서 더 많이 파세요. 이런 느낌인 거죠. 목표는 당연히 수출을 팍팍 늘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 국내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가격이랑 수령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요, 바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손해주게 되는 돈입니다. 원래는 세계 시장 가격, 우리가 보통 PW라고 하죠? 딱 그만큼만 받았는데 이제는 정부가 한 개 팔 때마다 S만큼을 더 얹어주잖아요. 그러니까 PW에다가 S를 더한 PW 플러스 S라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집중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해외에 팔면 PW 플러스 S를 받을 수 있는데 뭐하러 국내 소비자한테 그거보다 싼 값에 팔겠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쵸? 따라서 국내 시장의 가격도 똑같이 PW 플러스 S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국내 소비자들도 이제 더 비싼 가격을 내야 한다는 거죠. 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건 우리가 배운 수요 공급의 법칙 그대로입니다. 생산자들은 와, 가격 올랐다, 신난다 하면서 생산을 S1에서 S2로 확 늘리겠죠. 반대로 소비자들은 어때요? 너무 비싸졌네. 좀 덜 사야겠다 하면서 소비를 D1에서 D2로 줄이게 되는 겁니다. 생산은 늘고 소비는 줄고. 자, 지금까지 말로 설명한 이 모든 변화들, 이제 이걸 그래프에다가 한번 싹 담아보겠습니다. 경제학은 그래프 싸움인 거 아시죠? 이 그래프 하나에 오늘 배울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게 아무 일도 없었을 때 보조금 주기 전의 모습입니다. 국제가격이 PW 선에서 결정되어 있죠. 이 가격에서 우리 생산자들은 S1만큼 만들고 소비자들은 D1만큼 삽니다. 그럼 남는 거 S1에서 D1을 뺀 이만큼, X1이 바로 수출량이 되는 거죠. 아주 평화로운 자유무역 상태예요. 여기에 이제 정부가 등판합니다. 수출 한 개당 S만큼 보조금 쏜다 하고 선언한 거죠. 아까 국내 가격도 똑같이 PW 플러스 S로 뛴다고 했죠? 그래서 가격선이 저 PW에서 PW 플러스 S로 이렇게 위로 점프를 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가격선을 보세요. 이 선하고 우리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을 보면 어때요? 공급량은 S2로 늘었고 수요량, 즉 소비량은 D2로 줄어든 게 딱 보이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게 그래프에 그대로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럼 수출은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생산량 S2에서 새로운 소비량 D2를 뺀 이 넓은 간격, 이게 바로 새로운 수출량 X2가 됩니다. 어때요? 원래 수출량 X1보다 X2가 훨씬 커졌죠? 와, 일단 정부가 원했던 대로 수출은 확실히 늘었네요. 정책 목표는 달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수출 늘었네, 와, 잘 됐다 하고 끝나면 경제학 공부하는 의미가 없죠.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게 이득이었을까, 손해였을까?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이걸 바로 후생 분석이라고 하죠.
누가 웃고 누가 울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오늘 수업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표를 보면서 하나씩 따져볼게요. 먼저 소비자. 가격이 올랐으니까 소비자 잉여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 표에서는 B만큼 줄었다고 나오네요. 생산자는요? 가격이 올라서 심났죠. B 더하기 D만큼이나 생산자 잉여가 늘어났습니다. 자, 문제는 정부예요. 정부는 이 보조금을 주기 위해 세금, 즉 돈을 써야 하죠. 그게 바로 B, D, E를 다 합친 만큼의 지출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다 더하고 빼고 해봅시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산자가 얻은 이득, 소비자가 잃은 손실, 정부가 쓴 돈, 이걸 싹 다 합치면 최종적으로 이 두 개의 작은 삼각형, 흔히 우리가 B와 D라고 부르는 이 영역만큼이 사회 전체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순손실이 됩니다. 이걸 자중손실, 데드웨이트 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가 나는 걸 우리가 자중손실 또는 사중손실이라고 부르는데요. 도대체 이 피할 수 없는 손실, 이 낭비는 왜 생기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뜯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오른쪽 삼각형 D 영역을 볼게요. 이건 생산의 비효율 때문에 생깁니다. 원래는 국제시장 가격 PW보다 생산비가 더 들어서 만들면 손해인 물건들이잖아요. 근데 정부가 보조금을 주니까 억지로 더 만든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더 비싼 비용으로 물건을 만든 셈이니 이건 명백한 낭비죠. 다음은 왼쪽 삼각형 B 영역입니다. 이건 소비의 비효율 때문에 발생해요.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원래는 이 가격이면 충분히 사서 잘 쓸 수 있었는데 했던 소비자들이 너무 비싸져서 구매를 포기하게 된 거예요.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었던 만족감이 허공으로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그게 바로 이 B 영역의 손실입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오늘 수업의 최종 결론. 이거 하나만은 머릿속에 그냥 통째로 각인시켜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소고기 수출 보조금을 주면 수출은 늘어날지 몰라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생산과 소비 양쪽에서 비효율이 발생해서 반드시 B와 D만큼의 순손실, 즉 자중손실이 발생한다는 것.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손해보는 정책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가끔은 너무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저도 그 마음 다 압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 까다로운 수출보조금 주제를 완전히 정복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올라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 복습하다가 이거 뭐였지? 하고 헷갈리거나 더 깊게 파고들고 싶은 질문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바로 달려오세요. 거기엔 이미 수많은 자료와 Q&A가 쌓여 있고 또 우리 실력 좋고 친절하기로 소문난 조교님들하고 저 짱박사가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